자, 고런초 선생님께서 이제 VVIP 방에 올려주셨는데 한미반도체 너무 많이 밀려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라고 설정을 질문 주셨어요. 일단은 오후장 저점 이탈되면은 뭐 정리 기준 설정 범위까지로 기준을 잡아드렸는데 그게 막상 뭐 이렇게 되니까 쉽지는 않죠. 이 에코프로가 3월 23일 날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에코프로하고 이스페타시스하고 같이 좀 놓고 보면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코프로가 이제 3월 23일 날 요때 기준이죠. 9% 폭등이었어요. 시가총액도 뭐 지금의 한미반도체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50만원까지 올라왔으니까 49만 5,5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주식수가 2,600만 주 기준 잡으면 13조짜리예요. 13조짜리가 9%까지 올라갔다가 뭐 오늘의 기준처럼도 아니고 장 막판에 순식간에 5분 10분 만에 마이너스 10%까지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뭐 이건 뭐 솔직히 감당이 안 됐죠. 그런데 이제 순식간에 밀고 내려갔다가 순식간에 돌렸어요. 그래서 힘겹지만 또 짜증스럽지만 또 위에 따라붙었지만은 뭐 고점 넘기면서 거래대금 터져 있었으니까. 그렇지만은 일단은 어찌됐든 전일 종가 대비해서 강보합으로 마감을 지어놨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자. 요렇게까지 설정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 포스코 DX도 보시면 오늘 어차피 이제 뭐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DX하고의 변동성이 확장돼 있는데 포스코 DX도 어제 거래가 수반되고 장악형 떠주고 수급 들어와 있고 오늘의 기준에서 포스코 DX인데 어차피 어제 예고를 했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뭐 교육용의 기준에서 설정을 잡겠습니다. 그래서 앞전 고점 그 거래대금 부분들, 그러니까 여기가 거래대금이 지금 2조 1조 5천억 1조 5천억 정도 되겠네요. 1조 5천억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뭐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2차 전지의 가격 반발력이 있지만은 예전의 그 변동률만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포스코 DX의 경우도 만약에 비중을 확대한다면 내일 기준을 잡고 오늘 기준은 교육용 기준에서 포스코 DX 설정을 잡겠습니다. 한미반도체하고 이스페타시스에서 너무 버거워져 있어서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신호가 나와 있는 종목을 뭐 그냥 넘겨갈 수는 없으니까 어제는 신호가 나와 있어도 10시 수식에서만 나와 있던 거고 오늘은 뭐 13시 15시 수식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스코 DX는 오히려 에코프로보다 교육이 아닌 그러면 단기 5%의 기준에서 현재가 기준에 편입 설정을 잡고 그리고 나서 내일 뭐 비중을 확대할지 여부를 고민하는 걸로 수급도 이제 들어와 있으니까요. 심리적으로 불편하니까 700원 기준 잡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2.5% 편입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목표 주가 범위는 38,000원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최근 뭐 이슈 범위는 별다르게는 없죠. 그냥 뭐 성장성 부각이고 단기 10% 비중 확대 여부를 결정해서 문자 발송 예정으로 기준을 잡고요. 그리고 1에서 3% 등락 범위에 2.5% 추가 편입한다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굉장히 늦은 시간이고 좀 쉽지 않는 기준이지만 포스코 DX도 벌써 움직여 버려요. 일단은 800원으로 발송을 해야 될까요?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우리가 접근했을 때 그 기준도 한번 좀 설정해서 보겠습니다. 포스코 DX 800원 체결이 가능할 것 같아요. 800원, 700원 뭐 이렇게 해서 일단 문자 발송을 합니다. 쉽지는 않죠. 지금 우리 변동성 종목이 힘겹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V1500까지의 포착이 됐다라는 것에 일단 의미를 부여하고 기준 잡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기준점 설정할 때 포스코 DX 그리고 에코프로 이제 보여드렸고 포스코 DX의 흐름에서 여기도 똑같아요. 일본 기준에서 가장 최근 말고요. 지난 6월 말 7월의 기준에서 놓고 보시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수급이 들어와 있는데 요 날이에요. 요 날. 아, 그렇게 해서 6월 26일 날 주가에 그러면 이게 금요일인가요? 금요일? 플러스 6% 수준에서 마이너스 3%까지 밀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뭐 한미반도체의 경우가 더 깊게 내려가긴 했지만 한미반도체다가 6%에서 결과적으로 지금 플러스 6%대에서 7%대까지 밀고 내려온 거거든요. 얘도 지금 6% 수준에서 3%까지. 얘가 조금 덜 움직이긴 했지만 하이닉스가 뭐 고점 대비 4%를 밀고 내려가요. 이거는 좀 과한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포스코 DX 이런 흐름 이후에 가격 반발력이 한번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이때도 시장의 영향 부분도 같이 놓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시장 영향 때문에 이제 다시 같이 동반적으로 밀렸는데, 그럼 지금의 지수가 시장의 영향을 받을 지수냐라고 했을 때, 진짜 웃기는 게 저도 이동하면서 니케이 지수 쪽을 놓고 본단 말이에요. 동시간대 그래도 가장 선진 시장의 기준 니케이 지수 0.92%입니다. 0.92% 1%에 달하는 강세란 말이에요. 무슨 뭐 상하이 지수 0.5% 밀리는 게 영향받는다. 그건 발같지도 않은 소리고, 또 미국 선물이 약해요. 그것도 발같지도 않은 소리고 약밥이고. 결론은 국내 증시가 너무 터무니없이 지금 약세 흐름으로 연출돼 있기 때문에 이 포스코 DX의 흐름처럼 시장에 연동돼서 수급 들어와 있던 과정에 꽝 한번 맞고 이렇게 음봉 떨어지는 흐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26, 27, 28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날 시장 반등 나오고 요 단계보다 한 템포 더 시장이 탄력을 받았을 때 13% 들어올리면서 다시 이제 고점 수준으로 돌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그 흐름, 요런 기준점들도 좀 놓고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도 지금 이수페타시스도 이제 뭐 저점 이탈되면은 정리 기준을 설정합니다. 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시간 이후에는 이탈되더라도 일단 가져갑니다. 그렇게 되면 문자는 발송을 해드렸지만 이탈되면은 공식적으로 가져가는 걸로 기준을 잡아놓을 테니까 정리했는데요. 그러신 분들은 또 말씀하세요. 그래서 시장의 흐름 대비해서 월등한 강세를 띄워준 거죠. 사실상 거래를 수반하고 그것도 수급이 이제 꼬여져 있는데 앞전의 흐름 쭉 놓고 보시면 이렇단 말이에요. 얘도 6월 말 7월 달에 기준인데 결국은 이제 7월 14일 날 전량차익 실현했고 여기서도 이제 좀 기준을 잡았는데요. 요 날이에요. 요 날. 얘도 26일. 뭐 28일인가요? 26일, 28일. 오케이. 26일, 23일 같은 경우에는 8%, 9% 올라갔다가 플러스 1%로 끝났어요. 9% 올라갔다. 뭐 시가총액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9% 올라갔다가 1%로 끝났다. 이날도 뭐 쉽진 않았죠. 6월 23일 날도. 그리고 6월 23일 이후에 또 이건 6월 5일이고 죄송합니다. 6월 28일 같은 경우에도 이게 23일, 26일, 그 다음에 28일. 28일 같은 경우에도 9% 올랐다가 마이너스 4%까지 밀렸다가 약밥으로 끝났어요. 얘도 이 변동률이 뭐 지금 오늘 변동률 수준하고 비슷한 거죠. 이수페타시스도 11% 올랐다가 약밥까지 내려왔으니까 한미반도체 6%에서 7% 밀린 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된 거예요. 28일 날. 그래서 뭐 전날 같은 경우도 굉장히 힘겨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29일 기준에 오히려 이제 고점을 넘기는 흐름까지. 그러니까 오늘 뭐 이런 그러니까 단순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보여드린 게 예를 들면 뭐 포스코 DX다 또 에코프로다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다 이걸 보여드리면서 이때도 이렇게 빠졌다가 돌렸으니까 괜찮다. 이때도 빠졌다 돌렸으니까 괜찮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 개념이 아니고 그나마 이제 에코프로는 추세 강화 속에서의 일시적인 출렁거림이 좀 과하게 깜짝 놀랄 정도로 과할 정도의 흐름으로 연출이 됐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정상 형성돼 있던 추이 추세대로 갔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 기준의 포스코 DX의 경우에도 수급이 유입되면서의 흐름 속에서 추세대로 가다가 이런 데서 적은 변동성 같지만 엄청난 5%, 6%에서 마이너스 3%까지 그런 흐름들
연출됐었다라는 거. 근데 결국은 그 추세대로 이어진다라는 건데 일단 그래서 뭐 이수펜타시스의 이런 흐름도 이제 몇 번 보신 거고 한미 반도체도 가장 최근에 이제 우리가 요자락 또 요자락이었죠 요자락. 요때 이제 좀 굉장히 좀 짜증스러웠던 거죠. 고점을 형성하고 움직임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훅 밀리면서 뭐 여기까지 말도 안 되게 미끄러져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그 개파락 이후에 양봉으로 돌리다 미끄러진 거잖아요. 또 요런 날. 또 요런 날도 이제 뭐 이런 날은 갖고 계시는 기준이라면은 차익 실현 뭐 잘 대처하면 되는데 우리는 사실상 요 상한가 가는 과정 속에서 물량을 상당 부분을 소진을 했고 또 일부 가지고 있던 물량 뭐 여기서 정리를 했다고 친다면 4만 원 초반에서만 좀 보겠습니다라고 했어요. 투자 경고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 기준이었고 그 흐름이 이제 풀리고 나서 요때가 아니다. 요때가 아니고 그 흐름 풀리고 나서 여기죠, 여기. 5만 원 넘길 때 차익 실현 하셔야 됩니다라고 했고 요때인가요? 하여간에 그 마지막 자락에서 이제 거래를 터트리고 개장 초에 거래를 터트리고 흐름이 나와서 따라붙었다가 좀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게 8월 8일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8월 8일 51,300원까지.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거래가 좀 주춤거리고 요 하방에서 맴돌고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뭐 그냥 냅뒀더니 이렇게 간다의 기준이 아니라 최악의 경우는 여기서도 도저히 안 되면 뭐 잘라냈어야 되는 게 옳죠. 최악의 경우는. 근데 지금 이제 다행스럽게 이제 거래를 터트려주고 그것이 엔비디아의 영향이 가장 컸죠. MSCI 지수의 편입 기준 설정 범위하고 엔비디아의 영향이 가장 컸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의 위치인데 일봉상으로는 굉장히 뭐 험악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57,000원, 57,800원의 기준을 좀 설정을 했던 범위에서 조금 미련을 가졌던 부분이 뭐 이렇게까지 좀 황망하게 미끄러져 버리는 흐름이 돼버렸습니다. 일단 뭐 주봉상의 기준에서 이 앞전 고점의 흐름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죠. 뭐 먼 기간에서는 뭐 상관이 없는데 지금 기간에서는 53,800원이 52주 고가였고 거기를 뚫을 때 거래를 터뜨리면서 뚫어놨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뭐 일봉이든 주봉에서 그 자리까지 훼손을 시키느냐 그리고 오늘 다행스럽게 뭐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 중에 일부 분들이 고점에서 이제 뭐 차익 실현을 잘 하신 경우라면은 그렇다면 되돌릴 때 기준에서의 거래 수만 보고 어디서 집중할까 그 정도를 이제 고민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지금 기준에서는 가지고 있는 그 입장에서는 지금 뭐 마감이 이제 다 돼가죠. 내일 이 음봉 때문에 내일 다시금 밀려 떨어지는 추세의 범위의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무조건적이진 않다. 당장의 뭐 이런 기준에서도 가격 반발력의 기준이.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염없이 흐르겠다라는 뭐 막연한 기준점보다는 또 물론 뭐 무조건 안 내려옵니다라고도 할 수도 없어요. 다만 과도하다. 그 과도하다라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뭐 고점에서 많이 밀려서가 아니라 하루에 이렇게도 올라오는데요. 뭐. 근데 이렇게 하루에 올라올 때의 기준에 손바뀜의 매수 강도도 만만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손바뀜의 매수 강도도. 오늘 기준에서 프로그램이 32만 주 정도 매도가 있는데 과연 뭐 매도와 매수를 따로따로 또 놓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과연 그 매도 강도가 지속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나온 물량 대비 고점에서 밀린 거 말고 전일 대비해서 밀린 거. 뭐 고점에서 밀린 거로 따지면 굉장히 과도한 조정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뭐 고점 대비로 안 따지더라도 전일 대비로 따져도 7% 낙폭이라는 거는 이거는 좀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는. 근데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사실은 HPSP 얘도 지금 9% 그리고 하이닉스 자체가 지금 시가총액 3위짜리 하이닉스가 4% 올라도 모자랄 판에 4%가 깨져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럼 전체적인 기준인데 요 전체적으로 연동돼서의 흐름이 과연 이제 뭐 어느 정도의 수급까지 뿜어져 나와서 형성이 된 건지 그리고 기술주들에 대해서 IT 쪽에 대해서 또 반도체 쪽에 대해서 정점 인식을 잡고 두들겨 맞은 건지 뭐 하이닉스에서부터 답을 찾아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결론은 에, 오후장 저점이 이탈되면 정리를 하겠습니다라는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렸습니다만 이제 뭐 마감 시간이 다 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일 기준에 내일의 저점이 어디서 형성되는지를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대처를 하자. 내일 개장 주에 저점 확인해보고 일정 범위의 저점이 확인된 이후에 가격 공방에서 다시금 저점이 힘없이 이탈된다라고 한다면 뭐 9시 반 정도 기준 잡아서요. 그렇게 해서 이제 확인해보고 대처를 하는 거고 개장 초에는 너무 많이 빠르게 확 밀고 내려간다 이러면 사실상 좀 어떤 기준점 설정하기도 어려울 수가 있죠. 그렇다 손 치더라도 9시 반까지의 변동성 보고 그때까지의 저점 형성 보고 또 혹은 뭐 예상외로가 아니죠. 엔비디아가 오히려 추가적인 강세를 띄워주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오늘의 IT 반도체 종목군들이 이 선반영 이식과 함께 밀렸던 어떤 기준에서 밀렸던 오늘의 조정폭을 뭐 감싸 안고 세게 돌릴 수도 있어요. 오늘처럼 갭상승 나온 이후에 세게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제 그 정점이다 이런 논리를 펼치기보다는 일단은 내일장까지 한번 보고 대처를 하자. 원체 변동률이 큰 종목군들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뭐 변동성이나 하이닉스의 변동성이 다소 뭐 제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이닉스는 최근 들어서 일자별 기준에 9%까지 하루에 올라왔던 종목이에요. 이번에 고점 넘기면서. 그러니까 오늘 진짜 맥없이 두들겨 맞았지만은 요 흐름이 다시금 갭상승 나오고 들어 올릴 수도 있다라는 것에 저는 무게감을 좀 더 두고 싶습니다. 뭐 수급의 변화는 펀더멘털 변화는 없어요. 그리고 전체 시장 지수도 이들이 밀리면서 지수는 많이 훼손이 됐고 일본 쪽이나 유럽 쪽 또 미국 쪽 감안했을 때 너무 뭐 과하게 밀려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수급 범위가 개선되던 와중에서 오늘 이제 뭐 개인에게 물량이 상당폭 떠넘겨 있을 것 같은데 개인 선호 창고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뭐 손바뀜 쪽이 좀 더 많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뭐 3시 다 돼가고 있는데 마감 이후에 수급 놓고 보면서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수급이 빠져나왔는지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될 상황인지 그런 부분들 놓고 보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일봉으로는 조금 많이 버거워요. 많이 버거운데 주봉으로 놓고 볼 때는 그나마도 주봉 기준에서는 수목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고 대처할 수 있겠어요. 이수페타 지수도 이제 35,650원 이탈되면은 끊어내고 대처하자라고 했는데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유지하면서 그냥 대처를 하겠습니다. 마감 무렵이기 때문에 개장 초에 빠르게 잡아드렸으면 모르는데 야 이게 참 저도 많이 당황스럽고요. 1시 방송도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일반적으로 변동률이 일정 범위 이상 나오면은 좀 빠르게 대처해 드리는 편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미끄러져서 대처 못하는 경우는 좀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대처를 못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나마도 이수페타시스는 전거래일 대비로 기준을 잡으면 11%의 고점은 안타깝지만 전거래일로 기준을 잡으면 일단은 뭐 그나마도 그래서 일단 오늘 기준에서는 유지하고 넘어가는 걸로 기준을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일 기준에 다시 기준점 잡고 편입이 가능할지 또 유지가 가능할지 정리를 해야 될지 지금 다 두들겨 맞아요. 하이닉스부터 해서 전부 다 전체적으로 동반적으로 그러니까 조정폭 대비해서는 그러니까 뭐 얘는 이제 뭐 별도로도 볼 수 있겠지만은 뭐 어찌됐건 엔비디아에 같이 묶여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한미반도체도 오히려 저점이 더 낮아져요. 하이닉스 부분에서의 그 흐름처럼. 그럼 뭐 과도하게 미끄러진 거니까 얘만 미끄러졌으면은 뭐 큰 문제가 있나? 과도하게 올랐나?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해석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반도체주들이 다 같이 밀려요. 그렇다면은 최악의 경우는 반도체 전체적인 문제가 발생됐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까지 뭐 해석할 만큼의 내용은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하이닉스도 1%의 마이너스가 아니어야 되죠. 말 그대로 뭐 한미반도체처럼 7%씩 밀려 있어야지. 9%도 올라왔었는데 하루에. 그러니까 고점 대비 미끄러진 폭이 큰 거고, 막상 밀리다 보니까 어떤 큰 문제가 있느냐의 기준에 그 큰 문제는 사실상 제한적이다. 종목별로의 하나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전체적인 흐름으로 묶어서 볼 수 있다. 그렇게 따졌을 때에도 일단은 과하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23일 장 마감 이후란 말이에요. 내일 장 마감 이후.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영상 외부에 계신 분들 계시니까 올려드리고, 버겁지만 유지하면서 대처하는 걸로. 그리고 뭐 2차 전지 쪽에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만, 공식적으로 매수 사인 내드린 게 이제 7월 말 이후에 처음이에요. 그죠? 7월 말 이후에 처음입니다. 뭐 아직까지도 우리 입장에서 뭐 예를 들면 포스코 퓨처엠도 뭐 50천만 원 위쪽에다 정리가 된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뭐 들어가기에는 어렵지 않아요. 편하단 말이지. 자, 하여간에 막판 장 마감 이후에 수급 보면서 다시 전략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